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을 함께 여는 두 분입니다. 박미, 윤봉우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펼쳐진 여자부 경기 가장 먼저 만나봤습니다. 66일 만에 흥국생명이 선두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시즌 후반에 외국인 선수 교체와 부상으로 조금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을 잘 이겨내고 다시 선두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선수가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레이나 선수예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스페셜 V에 나왔을 때도 한 선수만 한 명만 꼽아 그러면 레이나 선수 선택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이 레이나 선수가 물론 아시아 쿼터에서 뒤쪽에 뽑힌 선수기는 하지만 이 선수가 뽑히자마자 일본에 있는 분들이 사실 레이나 선수 괜찮다, 한국에 통할 선수다. 왜냐하면 좋은 피지컬도 있지만은 일단 기본기가 튼튼한 선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생각대로 겁내 잘하고 있고 일단 지금은 아시아 쿼터 역할을 넘어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감이 뿜뿜 아주 사랑을 받고 있을 정도로 잘하고 있고요. 사실 또 관계자들도 우리 팀의 비밀 병기예요. 초반에는 안 나가지만 나갈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정말 100%, 200% 이상 잘해주고 있고 이게 칭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자리에만 국한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팀이 필요한 선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는 이게 공격에서 정말 빠른 스윙으로 파워 있는 공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할 때 상대 팀들도 경계 대상이 경계 대상도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선수 하지만은 이래서 흥국생명의 장점이 있는 것 같은 게 앞으로도 이 경계 대상 2번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레이나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사실 지난번에 IBK 경기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인이 재고 득점을 했지만은 성공률에서는 좀 다소 낮기는 했어요. 그래서 본인 때문에 5세트까지 갔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울기도 했지만은 이 선수가 아니었으면 어떡했나 싶을 정도로 흥국생명에서는 꼭 필요한 선수가 됐기 때문에 오늘도 레이나 선수의 근데 이제 저는 살짝 걱정이 되는 건 또 뭐냐면 이렇게 가장 좋잖아요. 지금 컨디션도 좋고 득점도 너무 많이 올리고 그래서 본인이 마치 이제 외국인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본인의 페이스가 떨어졌을 때 아무래도 멘탈이 조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잘 관리하면서 본인이 컨디션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시즌 초반에 흥국생명에 비밀 병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레이나 선수가 이 지금의 페이스를 계속 좀 유지하기를 함께 응원해 보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 또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모처럼 풀타임 선발을 뛴 김다솔 세터인데요. 박미 위원이랑 또 특별한 인연이죠. 김다솔 선수 처음에 이제 프로에 왔을 때 수련 선수로 왔잖아요. 그래서 수련 선수로 와서 이제 수련 선수라는 게 꼬리표처럼 이제 계속 지금도 달고 다니는데 이제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왕에 뽑으려면 라운드에 뽑아오지 왜 수련 선수로 뽑아서 우리 아이의 상처를 주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김다솔 선수의 장점이 버티는 거잖아요. 이 선수가 정말 그 연습생 신화를 써가고 있을 정도로 잘 버티고 있고 기회를 노리고 있고 그만큼 준비도 잘하고 있고 정말 꾸준히 그러니까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겠죠? 하겠죠?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루도 빼지 않고 그 야간 운동하고 그리고 후배랑 같이 시키면 정말 분소리 없이 훈련량을 늘려가면서 고등학교에 왔을 때는 사실 훈련량이 없어서 세타로서의 역할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오늘 김다솔 선수가 잘 버텨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 지금 7득점이잖아요. 김다솔 선수가 앞으로 7득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서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언제부턴가 김다솔 선수가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가서 올해 15개? 15개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연습량도 많았을 거고 또 특히 보이지 않았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브 넣을 때 아무래도 힘도 있고 또 보기보다는 굉장히 당찬 선수예요. 대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잘 견뎌내고 있고 그래도 우리 V리그에서 지금 세타 때문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주전 세타로서의 역할을 잘 꿰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통해서 박미 위원이 오늘만 김다솔 선수의 이 홍보
대사라고 생각하시고 장점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다솔 들어봐. 다솔의 장점은 건강한 거야. 이게 한 번도 저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아프지 않고 쉬지 않고 네. 했는데 이제 저 그만두고 난 이후에 이제 손가락 때문에 좀 쉬는 기간이 기부스에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가장 장점이고 그리고 전혀 싫은 데서 가지 않고 꾸준함, 건강한 거 꾸준함. 고등학교 때 막 왔을 때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감독님. 다솔이의 장점은 아프지 않는다는 거,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 와서 보니 진짜 건강했고, 사실 신체적으로 건강해야지 운동량도 늘리고, 그렇죠. 또 부족한 테크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좋은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최고 운동선수로서 최고 부러운 장점. 몸이 안 아파야 우선적으로 네. 이제 흡수력이 그럼요. 무조건 생기는 거고 흡수력이 있어야 어떤 위에 지도자분들 이제 가르치고 뭐 전술 전략을 다 없이 옷을 입히는 거니까. 이게. 그렇죠. 발전은 조금 늦다 하더라도 꾸준히 하고 건강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뭐 다 그렇죠. 흡수하니까 이렇게 몸이 말한 대로 그렇습니다. 확실히 또 오늘 그래서 더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 후반기에 김다솔 선수가 또 어떤 또 좋은 역할을 할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 오늘도 연패 숫자를 늘렸습니다. 이 경기 중간중간 좋은 분위기가 확실히 있었는데요. 그 분위기를 이어나가지 못한 부분이 좀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패를 끊기 위해서는 뭐 이것만 하면 되고 이걸 좀 더 하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고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기는 해요.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어떤 팀을 응원해서가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수들도 너무 다운되고 근데 저는 딱 한 그 오늘 경기 할 때도 그 맥을 짚어보면은 두 번째 세트 이기고 세 번째 세트에도 3대 0으로 이기고 왔는데 하나의 범실이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범실이 있었을 때 좀 쉬어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오늘 박사람 선수가 이제 스타팅으로 들어와서 정말 숨이 턱까지 찰 정도로 뛰어다니면서 오늘 잘했지만은 그래도 경기의 흐름을 읽어가는 거는 지금처럼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좀 시간을 주면 아무래도 좀 생각하고 여유를 가질 텐데 이런 시간을 안 주기 때문에 바로 또 박정아 선수가 서브를 했죠. 뭐 그래서 그냥 와르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거는 사실 뭐 지도자가 어렵기는 하지만 이 선수들이 아직 본인들이 흐름을 바꿔가고 분위기를 끌고 가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짚어주면서 가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확실히 좀 연패가 길어지다 보니까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이 감독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 확인해 보시죠. 흥국생명이 6연승으로 66일 만에 선두에 다시 오릅니다. 2위 현대건설과 승점은 같지만 승수에서 앞서며 1위고요. 최하위 페퍼저축은행 오늘도 연패를 끊지 못하고 23연패에 빠집니다. 승점 2점 차, 5위 삼성화재와 6위 현대캐피탈이 정면 승부를 펼칩니다. 과연 오늘 결과로 중위권 판도에 변화가 있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일단 신인인 이재현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성공률 50%를 찍고 있는 김정호입니다. 자, 리시브 길어요. 다이렉트 브로킹 벽에 걸립니다. 김우진으로 갑니다. 김우진이 완전히 살아났군요. 17대 16 갑니다. 이념 선수의 서브, 강력한 서브예요. 자, 리시브 들어왔습니다. 자, 요르스바니. 아하, 이게 떨어져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가장 긴 코스 대각선을 보고 감았는데 그리고 신정우 선수 투입했습니다. 갑니다. 전광인. 아하. 이번도 유브로킹 하지만 볼을 또 잃어버렸어요. 21대 22. 아직 서브 득점은 없습니다. 전광인의 서브는 아하. 자, 중요한 서브였는데 범실이네요. 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죠. 197cm의 신장이에요. 갑니다. 버스공이에요. 커버. 자, 김명과 이번엔 속공인데요. 자, 끝내주는 기회입니다. 요스바니 쪽으로. 요스바니 후위 공격 끝냅니다. 오늘 아웃사이드 인터들 누적센터의 중앙 비중은 13.5%입니다. 맞아요. 자, 살려냅니다. 아하, 겹쳤어요. 갑니다. 허수봉의 시석공. 아하, 바운드 시켰습니다만 연결까지는 안 되는군요. 또 미들 브로커를 바꾸는군요. 김승희 선수가 투입됐고요. 자, 리시브가 계속해서 흔들려요. 이렇게 되면 또 현대캐피탈의 기회. 박경민부터 갑니다. 시간 차음에도
확실하게 공격점이 높아요. 맞습니다. 또 김정호 선수는 그만큼 리시브의 어떤 가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석공 자영석 만에 부상 복귀를 했습니다. 자, 강한 서브 리시브 라인 흔들어 놨고요. 요스만이 듭니다. 요스만이 막혀요. 또 차민호. 특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한 호흡들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강한 서브에이스. 야, 오늘 허수봉이 있어. 김종인의 서브. 자, 석공. 자, 이렇게 해서 2세트를 현대캐피탈이 무리수가 있었죠. 허수봉의 서브. 네트 맞고 서브 득점. 서비스예요. 득점. 서비스입니다. 코스도 절묘했고 자, 어느 쪽으로 갈까요? 윤성민의 서브. 자, 안주원의 리시브 좀 짧았고요. 오른쪽 갑니다. 요스바니 잭선 쪽 성공. 짧았었는데요. 이번엔 연타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 좀 길어요. 김정은 시석공 코트를 때립니다. 김정은과 7득점. 갑니다. 시간처럼 합니다. 김우진. 자, 살펴봐야 돼요. 자, 원고의 서버로 이재현을 투입시켰고요. 정광현의 리시브입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허스봉의 득점인가요? 지금은 자, 범실해요. 이거 크네요. 지금 큽니다. 자, 중요할 때 서브를 준비합니다. 아하, 자, 리시브 잘 부족해요. 이렇게 해서 3세트 정리. 이렇게 해서 5점 차가 됐고요. 갑니다. 다시 한번 김정호 막혔어요. 자, 노재훈 갈 수가 없고요. 연타로 갑니다만 손끝에 걸립니다. 자영석. 자, 리시브 안 됩니다. 자, 잘 냈고요. 넘어왔어요. 자, 이현승 세터. 백어택으로 갑니다. 허스몽의 백어택. 힘을 끌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리시브 됐습니다. 허스몽 밀어넣기로 갑니다. 갑니다. 다시 한번. 좋았어요. 김우진. 옆. 자, 짧은 서브에 리시브 흔들렸고요. 왼쪽 다시 한번 요스바니. 박경민의 딕. 띄워넣고요. 그리고 다음에 듭니다. 안지원의 배로. 이번엔 때릴 수가 없어요. 자, 박정민부터 시동을 다시 걸어요. 허스봉의 시석공. 타치아웃. 자, 이번에는 서브 연결해봤습니다만 범실이었어요. 전진선. 4라운드 경기에서 첫 번째 삼성 유니폼을 입고 뛰었거든요. 갑니다. 마음에 듭니다. 바운드 시켰어요. 디그 됐어요. 노재욱 세터 연결. 연결이 또 아쉬워요. 자, 리바운드 플레이 됐어요. 자, 김정호 쪽 하이번. 김정호 쏩니다. 브로커. 우yak점. 성공이에요. 자, 김우진의 서브입니다. 자, 최민우가 받는 리시브 늘렸어요. 자, 아흐메드 연타입니다. 떨어지네요. 지금 강타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예, 이게 지금 앞서 있는 상황. 상대 연적에서요. 자, 갑니다. 아흐메드입니다. 바운드 시켜놨고요. 바운드했어요. 자, 하이볼. 요스바니 잡힙니다. 블로킹이에요. 동점 블로킹. 매치 포인트. 서브 중요해요. 아흐메드 서브입니다. 자, 자. 하지만 길어요. 범실. 잡아냈고요. 한 번만 패했어요. 풀세트 접전. 이번에는 요스바니의 서브가. 자, 갑니다. 듀스에서 김정호로 갑니다. 김정호가 브로크아웃 시켜주면서 다시 매치 포인트. 풀세트 접전을 가졌었습니다. 자, 강한 서브 리시브 늘어났어요. 자, 허수봉이 해결할까요? 허수봉이 스파이크! 경기 끝납니다. 브로킹이에요. 삼성화재가 클래스 매치 풀세트 접전 끝에 5차전을 잡아내면서 5위에서 4위로 삼성화재가 4위에 올라섭니다. 요스바니 선수가 24득점을 만들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현대캐피탈 공격과 블로킹, 서브에서 모두 앞섰지만 36개의 범실로 무너집니다. 9시즌 만에 이 클래식 매치 5위를 기록함과 동시에 4위로 올라선 삼성화재입니다. 이렇게 웃긴 했지만 사실 오늘 경기를 지켜보면서 삼성화재 좀 여러 가지 과제들을 좀 떠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스바니와 뭐 김종호의 활약과 또 현대 범실로 인해서 승리를 따내긴 했지만 사실 중앙만 조금만 더 탄탄했다면 더 일찍 끝날 수 있는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해설위원 타이틀을 내려놓고 제가 그 선배로서 조언을 좀 해주고 싶은 게 오늘 좀 있습니다. 사실 뭐 귀중한 승점 2점을 땄지만 오늘 현대캐피탈 미들포커드 2명이 블로킹 6개 포함해서 16점
또 미들브로킹 11개를 기록한 반면에 삼성화재는 미들브로커 4명이 브로킹 3개 포함해서 7득점, 미들브로킹 3개밖에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뭐 5세트에 손태훈 선수가 브로킹으로 끝났긴 했지만 중앙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무리 김준호 선수가 부상을 좀 못하긴 했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6년 만에 이 본백을 하기 위해선 미들브로커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지금의 삼성화재인데 사실 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선수들이 좀 더 풀어나가야 될 게 있고 뭐 팀마다 이제 팀 미팅을 하는데 사실 미들브로커는 개인적으로 포지션 미팅을 좀 따로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팀마다 뭐 전술, 뭐 세타마다의 뭐 습관, 습성, 뭐 20점 이후에 볼 배분이라든지 네. 첫 볼을 어떻게 준다는지 지금 나오고 있는 네. 이건 그 독립투사 일기가 아니고요. 윤봉 위원이 이 현역 때 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를. 제가 현역 때 이제 네. 경기 전날 준비했던 거라서 이렇게 적으면 사실 기억에 조금 더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적으면서 준비를 했던 것들인데 뭐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개인이 이제 뭐 경기를 복귀를 한다면 본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발걸음, 뭐 스텝, 뭐 타이밍이라는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또 그 다음 경기를 어떻게 준비해야겠다는 게 이미지 트레이닝보다는 적어가면서 또 아니면 잠이 안 오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코트에 미리 나간다든지 연습을 좀 미리미리 해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개개인 스스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채워가줘야 삼성화재가 뭐 지금보다는 조금 더 탄탄하게 또 김준호 선수가 워낙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도 중계를 나가지만 또 김상환 감독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중앙에서 약하다, 뭐 4명의 선수를 계속 돌려가면서 경기를 풀어가고 있지만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고 거고 7개 구단 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 중앙의 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가장 낮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이제 뭐 남은 경기도 있지만 본배구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선 삼성화재 미들브로커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겠죠. 대표는 그 대표적인 네. 거는 이제 뭐 큰 공격을 하는 선수들에 의해서 뭐 득점도 나오고 그렇죠. 뭐 하지만 현대배구는 남자건 여자건 간에 미들브로커가 어느 정도 진짜 든든하게 지켜줘야만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윤봉호 의원이 대단한 결심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방송을 위해서 박수. 아니 그만큼 좀 고민을 네. 많이 하고 또 코트에 그럼요. 들어가야 또 성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뭐 365일 24시간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요. 윤봉호 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또 조언을 얻는 것도 추천해 보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죠. 네. 그리고 또 오늘 이 현대캐피탈 역시 좀 아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록에서 앞섰는데 딱 하나 범실이 이렇게 많은 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범실 차이가 10개라고 해야지만 36개 그리고 현대 5라운드 들어서의 경기를 보면 계속 이렇게 경기를 풀어가거든요. 사실 직전 경기 제가 중계를 했을 때도 선수들이 좀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경기를 짐으로써 본배구에 조금 더 많이 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팬들을 위해서라도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경기장에 오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TV를 보고 있는 팬분들도 힘이 좀 날 텐데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현대 출신이긴 하지만 조금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범실량이 너무 많아요. 흐름을 스스로 자꾸 끊어서 경기를 풀어가기 때문에 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지 못하고 세트마다 기복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가장 위험한 거는 뭐냐면 이런 경기를 하면 이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경기하고 나면 선수들이 뭐 경기 진 거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기록이 어땠는지 맞아요. 나만 기록이 네, 좋으면 된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위험한 것 네. 같아요. 네. 거기에 매너리즘이 빠질 수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10득점을 했는데 범실을 9개 한 거는 안 본다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브로킹을 4개, 5개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이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한 책임감을 적어도 스타팅 라인업 또 경기를 뛰는 선수들은 가져가 줘야 이 선수들 사이에서 생기는 그런 유대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거든요. 확실히 이 두 팀 모두 지금 치열한 또 중위권 싸움 중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5세트 접전을 펼쳤는데요. 이 다음 경기 조금 더 발전된 또 성장한 모습을 그런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살펴보시죠. 삼성화재가 풀세트 승부 끝 승리로 승점 2점을 추가하면서 4위가 됩니다. 밀려난 한국전력 승점 차 없이 5위고요. 현대캐피탈은 승점 1점을 추가했지만 6위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예측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남자분인데요. 승점 석점차 OK금융그룹과 한국전력이 만났습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시죠.
OK금융그룹 80%, 한국전력 20%로 대다수가 OK금융그룹의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이번 시즌 4번 만나서 2승 2패, 상당히 호각세를 보였던 두 팀인데요. 이 스팸들은 좀 압도적으로 OK금융그룹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뭐 한국전력도 삼성화재 상대로 이게 완승을 거뒀지만 OK금융그룹의 이 직전 경기가 아무래도 더 좋은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뭐 지난 경기 두 말이 필요 없는 레오를 필두로 차지한과 신우진 선수가 삼각한대가 두 자릿수 득점과 함께 60%대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박원빈까지 브로킹 4개를 포함하면서 상대의 공격을 잘 차단했습니다. 중위권 이 경쟁에서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요. 다만 이번 시즌 이제 양 팀의 이 상대 전적이 2승 2패로 팽팽하고 또 3위를 걸고 하는 승부이기 때문에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핵심 포인트를 제가 좀 경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OK는 한국전력의 서재 선수를 잡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한국전력은 레오 선수보다는 신호진과 이 오른쪽 차지환 선수의 네. 발을 좀 묶으면 조금 더 이 팽팽한 경기를 할 것으로 뭘로 보는데 묶어야 될까요? 그냥 아마 서브? 서브로 묶어야죠. 아. 네, 서브로 조금 더 묶으면 조금 더 나을 것 네. 같고 뭐 저희가 원하는 거는 3일 싸움의 아주 중요한 승부지만 이 경기를 길게 하면서 팬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경기를 하면 저희가 원하는 거. 네, 저희가 원하는 거. 네, 팀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 네. 네, 이렇게 남자부 정말 3위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여자부도 마찬가지로 내일은 치열한 3위 쟁탈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부 3위 쟁탈전 승점 2점 차 정관장과 GS 칼텍스가 격돌합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먼저 확인해 보시죠. 여자부 역시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만장일치인데요. 전원이 정관장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이번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GS 칼텍스가 3승 1패로 앞서고 있는데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저는 어느 쪽에다 찍었는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만 알고 있겠습니다. 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만장일치가 나온 이유가 있겠죠. 네. 그동안에 이제 정말 이제부터는 이제 남은 경기는 진검승부가 시작될 텐데 그렇죠. 지금 현재에서는 분위기가 가장 좋은 팀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3위를 하면 그냥 3위가 아니라 플레이오프전을 하면 다 똑같아져요. 정규리그 1등한 팀이나 2등한 팀이나 3위로 올라간 팀이나 정말 컨디션이 좋고 상대의 전적에서 좋고 또 상대에서 자신감이 있으면은 1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챔프전에서는. 그래서 이 3위로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세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염혜선 선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프로 데뷔 16년 차면 안방마님이잖아요. 해야죠. 지금 다음이 없어요. 좀 못하면 다음에 잘하면 되고 그다음 다음 경기 잘하면 되고 내는 이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염혜선 선수는 그래도 굉장히 성실한 선수잖아요. 시즌 초반보다는 멘탈 흔들렸을 때 빨리 돌아가는 그 시간이 짧아졌고 그래서 그런지 공격수들이 잘 활용하면서 점점 경기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 정관장에 점수를 많이 주지 않았나 싶고 더군다나 지금 GS 칼텍스가 경기력이 이번 시즌 가장 안 좋아요. 정말 곤두박질 쳤을 정도인데 제가 생각에는 아까 네. 윤봉 의원도 책임감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책임감 이야기했듯이 지난 경기에는 IBK 완패당하긴 네. 했지만 네. 선수들이 저만 느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선수들이 먼 코트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마음 생각은 아마 다른 데다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면 본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마음이 안 가고 진심이 없으면 영혼이 없는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하는 척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굉장히 경기력이 안 좋았고 더군다나 지금 차상희 감독이 몸이 안 좋아서 그렇죠. 경기장에 나오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선수들이 조금 더 책임감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분위기상 보면 경기를 하면은 조금은 이제 정관장이 나은 상황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고 하지만 내일 GS 칼텍스가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면 좀 공격적으로 하고 선수들이 다 좀 힘을 합해서 하면 그래도 가지고 있는 전력이 있으니까 어떤 경기를 할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GS는
원래 본인들이 하던 그 팀 컬러만 잘 네. 보여줘도 뭐 그렇죠. 아까 말씀 저희가 원하는 이제 네. 긴 경기. 네, 그렇지 긴 그러니까 경기. 그리고 재밌는 경기가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더군다나 또 뭐 외국인 아시아컵 또 교체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네. 있을지 뭐 시기적으로 좀 늦긴 했지만 뭐 이런 것도 좀 변화가 있으니까요. 또 응원하신 분들은 열심히 응원하시고 저희는 뭐 길게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경기 정말 한치 양보도 없는 3위 쟁탈전이 펼쳐집니다. 중계 예고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KBS 스포츠는 내일 저녁 6시 50분부터 여자부 GS 칼텍스와 정관장의 3위 쟁탈전을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이호근 캐스터와 한유미 해설위원이 함께하니까요. 배구 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